네, 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 시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슈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G7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었고 이 자리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었잖아요. 이 G7 국가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법인세 합의에 나섰던 이유가 뭔지 또 이 소식이 이렇게까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동안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을 갖고 있었던 국가들과 또 절세 또는 조세 피난처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고려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이렇게 윈윈이라는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G7 정상회의 회의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회원국들 간에 이번에 동의한 글로벌 텍스는 국가마다 이제 다른 법인세율을 활용해 절세를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 또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렸던 이제 국가들에게는 그렇게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들은 외국 대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유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세원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투자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서 수익성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아일랜드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법인세는 21% 연방세의 경우에는 또 주 또는 시티의 그런 시정부세까지 포함하면은 어떤 경우 25%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 12.5%가 책정되어서 미국 기업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그런 나라로 조세 피난처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고급 인력 확보도 비교적 이제 용이하고 또 정부 지원도 매우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실제로 미국 상위 10위 IT 기업 중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일랜드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의 경우가 또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2021년도 기준으로 애플의 전체 매출, 총 매출의 약 32% 이상이 아일랜드에서 발생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이런 글로벌 미니멈 텍스 15%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 기업들과 또 국가들에게 차지하는 비율과 영향력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조세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 먼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세 정책이 경제나 증시로 미칠 직접적인 영향도 궁금한데요. 이번 협의를 통해서 혹시 바이든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글로벌 미니멈 텍스를 통해서 바이든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난 연초에 발표가 됐었죠. 인프라 패키지를 위한 중요한 세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정부에는 이제 직간접적인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마 미국 고용 시장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글로벌 텍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주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 텍스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또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는 여전히 이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투자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또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또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좀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G7 최저법인세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발표된 5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 과하지도 또 너무 약하지도 않은 회복세를 띠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드디어 이제 5%대로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6.1%에서 5.8로 하락을 했는데요. 특별히 5월에는 5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이제 보고되었고, 이 숫자는 지난 4월에 27만 개에 비해서 거의 2배 가량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것은 지난달에 예상했었던 것처럼 여행, 레저 또는 호텔 분야에 많은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저희 예상과 비슷하게 약 한 29만 개, 30만 개 가량의 일자리가 이런 여행, 레저 분야에 집중해서 늘어나서 이번에 5월 고용 회복에 지표 회복을 주도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상보다 이렇게 저조했던, 원래 전문가들 60만 개 이상을 예상했었는데, 그것보다 저조했던 고용 지표가 오히려 저희 시장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진입 또는 정부의 이자율 상승을 좀 이렇게 지연시켰다라는 데 있어서 시장과 또 투자자들이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6월, 이번 달에 있을 실업률을 포함한 고용 지표의 성장률과 또 정부와 또 FRB의 금리 정책의 어떤 기조 변화를 함께 주목해서 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엿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일 가장 크게 주목받은 이슈 가운데 하나였죠.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아두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FDA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에는 이 치매 치료제의 사용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미국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다양하게 엇갈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알려진 것처럼 알츠하이머 치매는 심장질환 또 암과 더불어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18, 20년 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던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이 아두햄에 대한 FDA 승인은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또 가족들에게 참 이제 정말 큰 희소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가지 문제는 아무래도 이 치료제의 아두햄의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젠 CEO에 따르면은 매년 한 600조 이상의 돈이 지금 미국에서 쓰여진다라고 치료에 알츠하이머 치료에 사용되어진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환자당 거의 한 50만 불, 하나로 5억에서 6억 이상의 돈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가격 책정을 한 5만 6천 불, 하나로 한 6천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페어하다라고 말을 했죠. 희소식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실제로 이게 원활히 이 치료제가 유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건너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이슈들 크게 3가지 틀에서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번 남은 한 주 투자 흐름 잡는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